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쑥 올랐습니다. S&P 500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1.03% 오르면서 5,157.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5,150선입니다. 나스닥도 장중 최고치는 갈아치운 겁니다. 나스닥 간밤에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1.51% 상승하면서 16,273.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1일에 기록한 직전 최고치에 다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초록초록하죠. 특히 좌측 상단의 기술주들, 성장주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제외하고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간밤에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저희 엔비디아 정말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간밤에도 4.47% 급등하면서 이제 926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표가 800달러대를 논하던 종목인데 이제 월가에서는 앞다퉈 1000달러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ASML, 인텔, 퀄컴 모두 3, 4% 이상씩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요즘 시원찮았던 알파벳마저 2% 넘게 회복했고요. 테슬라도 다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서 상당히 외로워 보이네요. 애플은 0.07%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 올해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7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거시 분위기가 사실 웬만해서는 빠지기 힘든 장이었는데도 애플 역시 장중 하락세가 그런 분위기에 약간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결국 종가는 전날보다도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애플은 확실히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어제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 금지법, 디지털 시장법인 DMA가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이 첫날부터 애플을 조준했습니다. EU의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못하게 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겁니다. 에픽게임즈는요, 어제 DMA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내고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iOS용 대체 앱마켓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애플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U 집행위가 바로 호응한 겁니다. 디지털 시행법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사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빅테크입니다. 지금 6개 회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데요. 이런 애플 같은 게이트키퍼 회사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을 허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유럽이 해당 플랫폼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 위반하면 20%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애플, AI 경쟁에서 밀린 데다가 전 세계의 본이 될 EU의 미국 빅테크 견제에 있어서도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플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달아오른 간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환경 관련해서 따뜻한 바람이 분 영향이 컸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 하원에 이어서 간밤에는 상원에서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어제 하원에서 했던 것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지만 아무래도 상원, 의회 터줏대감들에게 좀 더 립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발언의 톤이 훨씬 비둘기적이 됐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즉, 상당히 경기를 내리누르는 힘이 강한 고금리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금리를 내리기 전에 너무 오래 뜸들이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즉 경기를 오히려 너무 후퇴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수준이 2%에 도달할 거란 확신이 들면 금리를 내릴 건데 그런 확신이 올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듣고 싶은 바로 그 톤을 쏙쏙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연준이 강조하고 있듯 앞으로의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당장 2월 데이터가 이번 주말부터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월에는 고용 지표도 물가 지표도 이거는 좀 여전히 강하잖아 하는 인식을 줬습니다. 하지만 2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완만한 둔화,
즉 연착륙이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 이미 1월부터 나왔었는데요. 정말 그대로 될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게 쭉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을 탈 수 있을지,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에 미국 무역 수지도 나왔습니다. 무역 적자가 674억 달러, 12월보다 5.1%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월가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022년과 2023년 초까지 그래도 미국인데 무역 적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하는 분위기가 2년 가까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무역 적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성장은 조금씩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연착륙 그리고 너무 경기를 오래 내리누르는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파월 의장의 의식해야 할 바로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번 연속 동결 중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몇 달간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 4월 회의에서 조금, 6월엔 좀 더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름쯤에 유럽도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금리 가보면요. 이미 금리 상황 대충 예상하실 수 있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은행 가조 총재 발언도 한몫했습니다. 일본, 물가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같은 현재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4월쯤부터 마이너스 금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거란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 가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유가도 간밤에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25% 하락하면서 78.9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당히 관심 많이 끌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희대 코인 사기로 도피한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 한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다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권 씨는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최고 형량이 40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금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어와 있습니다.